안녕하세요. 애자일 소사이티 대표 이재영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애자일 스크럼 프로젝트 관리라는 동영상 과정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동영상을 만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실제 동영상은 4~5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것을 준비하고 편집하고 이러는 시간이 4~5배는 걸린 것 같습니다. 이번에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려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로젝트 사례는 제가 작년에 LG CNS 내부 컨퍼런스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전통적인 프로젝트에 애자일을 적용해서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통적인 프로젝트에 애자일 적용을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마케팅 플랫폼 고도화 개발 프로젝트로서 전체 프로젝트 기간은 6개월 정도입니다. 전통적인 프로젝트로 발주되어서 업무 범위와 예산, 일정이 고정되어 있었고요. 외주업체 중심이 돼서 개발을 하였고 맨먼스 기반의 고정가 계약이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조직들은 발주 조직에서는 기획 담당, 내부 운영팀, 프로젝트 관리, QA 담당, 즉 테스트를 담당하는 쪽이었고요. 그 다음에 외주 조직 같은 경우는 디자인 및 퍼블리싱 개발사하고 SI 개발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0여 명 정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1개월쯤 지나서 애자일 코치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그 당시 프로젝트의 초기 상황과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 프로젝트는 초기부터 애자일을 표방했지만 발주사와 외주사 모두 전통적인 개발 방식에 익숙하며 애자일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에 만들어진 개발 방법론도 스프린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워터펄에 기반을 둔 점진적 개발 방법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6주의 스프린트를 돌리면서 그 안에서는 전통적인 분석 설계, 코딩 테스트와 같은 워터펄 방식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안, 성능, 인수 테스트가 모두 프로젝트 후반부에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프로젝트 초반부에 발주사나 외주사 모두 애자일 적용을 두려워했다는 점입니다. 발주사가 두려워한 이유는 애자일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까 이로 인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였고요. 외주 개발자들은 애자일에 대한 안 좋은 경험으로 인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국내 SI 개발자들은 애자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인식이 좋지 않은 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자일에 대한 비판적인 글이나 동영상을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애자일을 표방한 프로젝트에서 기존 프로젝트보다 훨씬 고생했던 경험들을 많이들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전통적인 프로젝트보다 기간이 지연되기 일쑤고 일은 일대로 늘어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객 및 개발팀 리더들이 애자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고객은 요구사항 변경을 프로젝트 기간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애자일 철학에 맞게 요구사항 관리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개발팀 리더는 애자일을 마치 기존 방법론처럼 획일적이고 기계적으로 다루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자일은 프로세스보다 사람을 중시하는 방법론으로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사기 진작을 통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드는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개발팀 리더들은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애자일 적용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입니다. 스크럼의 공식적인 가이드나 관련된 책을 보면요, 꽤 단순하고
잘 구조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면은 엄청난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애자일 아키텍처나 애자일 디자인, 애자일 테스팅, 스프린트 관리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하게 되면은 프로젝트는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세 번째는 고객 및 개발사 간의 상호 신뢰 부족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업계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세스나 신기술이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런 프로세스를 금방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도 있고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팀이 추정한 스토리 포인트나 개발 속도를 발주자들이 쉽게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새로운 방법에 대하여 상호 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시간과 검증이 필요한 법입니다. 네 번째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개발 인력의 투입 부족입니다. 애자일은 전통적인 프로젝트와 달리 크로스 펑셔널 팀으로 구성되어야 스프린트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즉 스프린트 내에서 기획가, 디자이너, 개발자, 테스터 등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전통적인 프로젝트처럼 프로그래머나 테스트 인력이 프로젝트 후반부에 들어오거나 필요한 전문가들이 제때 참여하지 못한다면 그 프로젝트는 실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SI 개발 프로젝트에서 애자일 적용이 실패하는 이유를 4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제가 애자일 코치로 참여하면서 접근했던 전략입니다. 크게 3가지 방향에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애자일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이 활동의 목적은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전에 구성원들이 애자일에 대한 개념과 기본 프로세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이 애자일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애자일 원리 및 프로세스에 대한 기본 교육을 진행하였고요. 현행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애자일이 현재 프로세스상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애자일 설계 및 개발, 테스팅 방법이 전통적 개발 방법론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함으로써 이분들이 애자일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현장에서 애자일 프랙티스 적용을 가이드하고 멘토링 해드렸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애자일 프랙티스는 제품 백로그 및 릴리즈 계획, 데일리 스크럼, 스프린트 계획 및 리뷰, 회고, 애자일 테스팅 등이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성원들이 애자일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주요 파트 리더를 대상으로 1대1 코칭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프로젝트에 애자일을 처음 적용할 때는요,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애자일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지만 그것만으로 구성원들이 애자일을 흔쾌히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과거에 오랫동안 해오던 관행도 있고 현실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교육을 받으면 대부분 30에서 50% 정도만 애자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우리나라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기본 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프로젝트 주요 구성원을 대상으로 애자일 마인드셋을 가질 수 있도록 1대1 코칭 미팅이 필요합니다. 애자일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중요한데요. 이런 코칭 미팅을 통하여 구성원들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미팅은 통상적으로 1대1 미팅 형태로 진행되며 30-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애자일을 잘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잘 못 받아들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신 분들은 미팅을 자주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주요 애자일 프랙티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원들의 업무 소통 강화를 위해서 개발팀은 내부 스크럼 미팅을 매일같이 수행을 하였고요. 업무 리더들 간에는 스크럼 미팅을 주 3회 정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개발팀들이 내부 스크럼 미팅을 하였고요. 기획팀이나 PM, 파트 리더들이 참여하는 스크럼 미팅이 주 3회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스프린트는 초기에 6주로 되어 있던 것을 피드백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3주로 축소하였고요. 기획 및 디자인, 개발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스프린트 계획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스프린트 리뷰나 회고 같은 경우도요. 전체 구성원들이 참가하는 스프린트 리뷰가 진행이 됐고요. 개발팀 회고와 파트 리더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고로 이원화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개발팀 내부적으로 하는 스프린트 회고가 있고요. 전체 파트 리더들이 참여하는 전체 스프린트 회고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체 스프린트 회고는요. 개발팀 회고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이슈나 문제점들을 전체 파트 리더들이 모여서 해결하기 위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개별 스토리에 대한 크기를 추정을 하고 그림처럼 스프린트 속도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벨로시티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스프린트 속도 측정을 통하여 개발팀의 생산성들을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품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기획팀에서 개발팀의 스토리 포인트나 스프린트 속도에 대하여 불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팀이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지표를 통하여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고 상호 간에 신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적용 결과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구성원들이 모두 만족스러워하면서 프로젝트가 예상보다 빨리 완료되었습니다. 원래는 6개월 정도로 예상했는데 1개월 전에 대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프로젝트 초기의 기획팀은 애자일을 처음 적용하다 보니 이로 인한 시행착오 발생으로 프로젝트 지연을 우려하는 상황이었는데 예상외로 프로젝트가 빨리 끝나자 만족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마지막 1개월은 초기 업무 범위 외에 추가적인 요구사항도 대부분 받아들여서 기획팀에서 원하는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된 이유를 2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를 수행하는 QA의 조기 투입과 테스트 주도 개발로 인하여 결함이 예방되거나 적기에 제거되어서 후반부에 발생하는 재작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발자들이 코딩하기 전에 테스트 케이스를 먼저 만들고 코딩을 수행함으로써 결함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기획이나 디자인, 개발, 테스트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개발 대기 시간과 재작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개발에서는 기능 간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 개발 대기 시간이 많이 생기고 개발했다가 다시 수정하는 재작업이 발생하기 쉬운데 그런 낭비 요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이런 활동은 기존 전통적인 프로젝트에 비해서 개발자의 만족도를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적용 결과 중에 하나는요. 스프린트 리뷰 미팅을 통하여 기획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발견을 하고 개발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좀 더 나은 시스템으로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고객사인 기획팀의 전체적인 만족도로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외주 인력들도 초기에는 애자일에 대한 거부감이 심했으나 데일리 스크럼과
스프린트 회고를 통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확인해 나가다 보니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발자들을 데리고 스프린트 회고 미팅을 진행할 때를 생각해 보면 50% 이상이 바빠 죽겠는데 왜 이런 미팅에 시간을 써야 되는지 회의적인 표정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데일리 스크럼과 스프린트 회고 미팅이 쓸데없는 미팅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이들의 표정도 많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에게서 프로젝트 종료 시에 받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인상 깊었던 활동이나 내가 배운 점이 있다면이라는 질문을 드렸는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들의 솔직한 의견이 담겨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데일리 스크럼이 생각보다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스프린트 회고를 통해서 프로세스가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팅도 스프린트 단위로 수행함으로써 릴리즈 전에 통합 테스트 부하가 많이 줄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현업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한 것이 인상 깊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며, 애자일이 짧은 주기로 시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통적 IT 프로젝트에 애자일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다양한 애자일 방법론 스킬을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아래 설명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